야당과 언론에서 부추기는 조기 대선이란 없다라고 전한길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알아볼 주제가 전한길 씨의 말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야권의 움직임입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바로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야권의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첫 출사표, 사실상 출마 선언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에 홍대에서 청년 버스킹이라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게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차기 대선 어젠다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지난 대선에서 경제공약도 몰라, 교육공약도 몰라, 통일공약도 각자 양 후보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그런 망국적인 대선을 다시 치르면 안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생길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의미한 대선 치르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커질 것 같습니다. 구장훈 부장님, 네. 이 의원이 오늘 공개적으로는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죠. 아직 탄핵이 인용된 상황도 아니고요. 네. 하지만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읽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은 3월 31일생인데 예. 3월 31일이 지나서 대선이 치러지면 만 40세가 넘어서 대선 출마 자격이 생깁니다. 아직은 출마 자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출마 선언한다고 해서 출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슨 출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킬 때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예. 당시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당대표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한 비윤, 반윤의 선봉장처럼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있고 만약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된다라면 이제 파면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2030과 6070의 세대 연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 그 공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 있었다. 그래서 포스트 윤석열을 내가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포지셔닝하면서 만약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사실상 던지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 대변인님, 근데 다음 달에 이준석 의원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개봉된다면서요? 저는 이준석 의원께서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판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너무 직접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는 좀 은근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조명을 받더라도 직접적인 조명보다는 은은한 조명인데 본인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흘리시고 그다음에 그 내용은 본인을 어떻게 보면 좋게 만들어진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지나치게 얘기한다면 프로파간다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이준석 의원의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정치라는 걸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분들과 어떻게 보면 반 걸음이라도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같이 했던 분들, 손학규, 그다음에 안철수, 윤석열, 지금은 또 허은하 이런 분들과 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정치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 정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해야지 변화를 이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예. 정치인 이준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이준석을 한다고 하는데 예.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이준석 의원과 이렇게 틀어졌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거기에 담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누군가의 혼란이 이 지금의 혼란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좀 띄우고 확장시키는 데 이용된다고 본다면 국민들이 그거를 좀 온전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변인님의 개인적인 해석을 들었고요. 강구 대변인님, 네, 원래 대선 캠프는 여의도에 많이 차려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의 캠프는 강남에 들어설 거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좋게 말을 하면 이 선거에는 1등 전략이 있고 3, 4등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1등 전략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3, 4등 전략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이벤트, 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좀 내부를 살펴보니까 지금 개혁신당이 상당히 이 집안 싸움이 심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원래 당사는 여의도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허은하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예. 강남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추측이신 건가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전한길 강사와 토론을 해보자라고 제안도 했는데 이번에는 민경욱 전 의원과도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지금 민경욱 의원이 토론을 받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뭐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전한길 강사, 민경욱 전 의원 토론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예. 그것과 무관하게 본인은 보수 진영에 몸을 담고 있지만 나는 개혁 보수다, 합리적 보수다. 그래서 부정선거 같은 이런 음모론과는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한계는 이를테면 당 내홍과 관련해서도 당의 최고위원들이 공개에 또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당 내홍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국민의힘에서 추출될 때 피해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기시감이 된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우위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굉장히 정치를 도식화해서 해온 분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확장성이 없을 거다. 기본적으로 2030 남성 표심의 어떤 세대 포이론 이야기를 하고 그 도식에 맞는 계속 공약 같은 것도 발표를 하는 거죠. 뭐 노인분들 무임승차 못하게 하겠다 등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확장성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남녀 어떤 갈라치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편승한 정치를 해온 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서의 준비가 아직은 덜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조기 대선과는 좀 선을 긋는 모양새지만 당장 야권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사실상 출마 선언을 예정하면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은 좀 조심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그뭐 서로 자시고 할 거 있습니까? 장이 섰는데 장독배기가 장이 안 갑니까?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가정을 해서 대선 출마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일로도 너무 이른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대변인님,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조기 대선이라는 이야기는 약간 좀 아직은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있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조기 대선은 결국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 실제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최상의 그 뭐랄까요, 그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정상에 있다가 낭떠러지로 떠밀리는 형국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절차적 과정이 망가진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헌재 속도를 본다면 예.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헌재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퉈야 될 어떤 마흔역 재판 관련해서는 8명의 체제를 9명 체제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법 연구회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을 표결을 한다면 당연히 탄핵 가결로 갈 사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역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힘써야 될 대목이 과연 조기 대선의 준비냐 아니면 대통령 탄핵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안정성을 구축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